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조달 자금만 약 4조 5천억 원으로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서 현대차 인도법인의 증권시장 입성을 알리는 파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한 현대차는 이번 상장을 통해 생산 능력 확대와 더불어 전략 모델을 내놓으며 1위 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첸나이 지역에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GM의 텔레가온 공장을 인수해 생산 능력 20만 대 이상의 3공장으로 증축 중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향후 증자 및 현대차의 직접 투자 등 빠른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 인도 법인은 인도 전기차 선점을 위한 투자에도 나섭니다. 첸나이 공장 내 배터리팩 공장이 신설 중이며 내년 초엔 첫 현지 생산 전기차 크레타 EV를 출시하고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추가 투입합니다. 인도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IPO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저희가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기업으로 전진해야 되는 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상장일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 기술연구소를 통한 R&D 역량 투자 계획을 밝힌 정 회장은 나아가 인도 권역을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We may not be the first movers, but we are the fast movers with Hyundai, with a 15% growth year on year. Basically, Hyundai is growing about the loyalty which they have created in last 25 years in India, best features which they have created in the car, and uncompromising quality which they have been in India with the quality. 오토릭샤로 불리는 3륜차와 오토바이가 국민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현지 시장에 아이텐과 쌍트로 등 경소형 차량을 필두로 1996년 첫 진출한 현대차는 현재 크레타, 알카자르 등 SUV를 주력 차종으로 판매 중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동을 찾았습니다.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 행사장을 찾은 건데 이 삼성가의 지원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그간 치료받은 환자 수만 3,900여 명에 이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 행사장을 찾은 건데 사업단 출범 이후 첫 방문입니다. 병원에 들어선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 회장의 부조상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했던 고 이건희 회장. 이 회장이 삼성의 위기론 속에서도 이건희 소아암 사업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를 익힙니다. 서울대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사업단은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3천억 원 기부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출범 4년째.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이 희망 재원은 전국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0여 명의 의료진이 협력해 아이들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9,520여 명의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가 진단을 받았고 치료한 인원만 3,900여 명에 육박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산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소아암 희귀질환 사업단이 발족하여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소아암과 희귀질환,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질병 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가 올해 행사의 슬로건.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은 10년간의 중장기 사업으로 앞으로 6년간의 활동을 더 이어갑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롯데칠성이 2028년까지 매출 5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주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롯데칠성은 2028년까지 매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을 목표로 주류 부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음료 부문이 전체 매출의 78.5%를 차지하고 주류 부문은 21.5%에 불과한데 성장 잠재력이 큰 주류 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키워 매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주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등 소주와 맥주 등 제품군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2021년 원가 절감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 GBB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맥주 신제품의 선전으로 연간 주류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앞으로 새로 크러쉬를 앞세워 소주 및 맥주 시장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주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증류주, RTD, 노알콜 음료 등 제품군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은 해외 사업도 확장할 방침입니다. 현재 주류 부분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에 불과한데 이를 2028년까지 45%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등 주요 거점에서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그거가 좀 트렌드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공략을 해보는 건데 트라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전체 실적에 많이 영향을 줄 정도의 임팩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료는 이제 마켓시어 높은 제품들 1위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음료 쪽에 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롯데칠성은 지난해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업계는 올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주류 부문과 해외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매출 증가에 한몫을 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SK그룹 내 반도체 관련 알짜 회사 2곳을 자회사로 품습니다. 수익성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SN코어와 SK머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SN코어와 SK머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각각 8,211억 원, 2,5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 합계 영업이익은 1,247억 원입니다. 지난해 SK에코플랜트가 낸 영업이익의 7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배 구조도 개편됩니다. SK에코플랜트 지분 42%를 보유하던 SK는 SK에코플랜트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아 지분율이 62%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SK에코플랜트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동시에 SK로부터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회사 편입으로 주목되는 건 환경과 에너지 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SN코어는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SK테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SK테스가 수거한 메모리 부품 등을 SN코어가 재가공해 판매하거나 SN코어에서 나오는 전자, 전기 폐기물 등을 수거해 SK테스가 재활용하는 형태입니다. SK머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플랜트와 탄소 포집, 활용 사업에서 시너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SN코어랑 이렇게 좀 돈을 당장 벌어들이는 회사랑 합병을 시키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상장을 준비할 때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설 기업에서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이 순항하고 있는 상황. 경쟁력을 강화해 2026년 목표로 하는 IPO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부분이 6톤 이하 미니 굴착기부터 전기 굴착기 등 신제품 모델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서우 기자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굴착기부터 35톤 규모의 대형 휠로더까지 국내 대표 건설 중장비들이 마치 강철 거인처럼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3년 만에 개최한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서 내세운 주요 제품들입니다. 중장비들의 규모만큼이나 주목받은 건 기업들의 기술력. 특히 HD현대 건설기계는 전동화 굴착기 모델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최대 9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2시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최철곤 HD현대 건설기계 대표이사는 이 제품이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며 제품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형 굴착기를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양사가 제품이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향후 우리 성장의 하나의 그 축이 될 겁니다. HD현대 건설기계와 HD현대 인프라코어는 모두 1톤에서 3톤 이하 소형 굴착기를 여러 대 선보였는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니 굴착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니 굴착기 부분은 좀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일본 업체들이 좀 많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먼저.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미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라인업을 이번에 좀 보여주고요. HD현대 건설기계 최철곤 사장과 HD현대 인프라코어 조영철 사장은 전시 첫날부터 현장 영업맨으로 나섰는데 이 같은 메시지를 각각 전했습니다. 안전한 제품, 그리고 또 고객들이 사용했을 때 자기 몸같이 움직이는 장비, 이걸로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계랑 그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 돼서 진짜로 명실공히 HD현대 그룹의 건설기계 부문이 한국 건설기계 부문을 이끄는 국가대표 브랜드 국가대표 회사로서 하여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요.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MFC가 12월 스펙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고순도 결정화 기술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인데 황성관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성공으로 제약사와 상생 성장하고 있는 MFC. 회사의 핵심 기술인 고순도 결정화 기술은 무엇인지, 현재 원료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른 기대할 점과 목표는 무엇인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원료의약품을 고순도의 결정을 활용해서 고순도의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서 완제의약품에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는 원료 중에서는 고지혈증의 원료들은 저희가 국내에 많은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정화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결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고순도의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체 상황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고체상으로 만들면서 결정의 순도를 높이고 결정화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상인 소재들을 고체상화로 만들어서 순도를 높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최종 제품의 순도까지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고순도의 결정을 만드는 기술은 의약품 원료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원료들은 저희가 국내에 많은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의 핵심 소재를 통해서 한 40%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 정도는 직접 고순도의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최종 제약회사에 고순도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한 60%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은 올해는 한 250억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료의약품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량신약으로는 앞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핵심 소재들에 대한 IP를 확보하고 또 그 특허를 바탕으로 한 영업을 하고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만하고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지금 저희들의 소재를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접적인 수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가지 계량신약을 개발했는데 또 국내의 기술로 계속해서 혁신적인 계량신약들이 성장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델로 또 그런 기술력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 자생력이 확보된 뒤에는 동시적으로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특허에 대한 소재를 또 개발하고 신약에 대한 CMO 사업과 CDMO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업이 되는 또 아주 고부가가치의 원료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풀스텝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잊혀질만 하면 한 차례씩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 원대 손실을 내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내부 통제와 더불어 무리한 트레이딩을 하게 한 증권사 인센티브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투자업계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특정 증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각각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7건, 금액은 1,1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 280억 원, 현 IM증권인 하이투자증권 204억 원, 신한투자증권 200억 원 순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보고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내부 통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위험 인식 단계에서 이미 업무에 소홀했거나 또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을 보면 하나투자증권은 지난해 2차례나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유한타증권 등이 한 차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가 LP부서에서 발생한 만큼 증권사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직원의 인센티브로 이어지다 보니 직원들은 공격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유동성 업무인데 그 관련 부서나 직원들의 성과 보수를 유동성 업무 수수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거래, 해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성과 보수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식의 일탈을 내모는 구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업계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LP에 대한 행위의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수익성은 좀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개, 고양이 등의 병원비 보험, 즉 펫보험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입률이 12%나 됩니다. 보험사들은 바빠졌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에 가서 나오는 진료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 실손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은 저조한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나 혜택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 장례 비용까지 지원하는 펫보험 상품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장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망 이후에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러주셨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장해드리는 그런 신규 담보이고요. 과거 펫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 범위나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상품 개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추가된 담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MRI나 CT 검사를 시행했을 때 아니면 백내장, 녹내장 수술했을 때 아니면 뭐 특정 약물이나 재활 치료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시경 같은 처치를 받으셨을 때 좀 추가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보장들을 좀 같이 마련해봤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국민카드와 손잡고 마이펫 카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 마이펫 카드에서 가장 주요한 할인 혜택은 이제 보험료 할인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이 좀 일정 금액 이상 충족을 하시면 저희 회사 펫보험료의 20%를 할인해드리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을 키울 때 드는 치료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펫보험 시장 확대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AI와 로봇이 중심이 된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현대차 그룹이 이 제조 시스템을 새로 꾸렸습니다. 미국 조지아, 인도의 푸네, 싱가포르 공장에 적용될 기술들을 김호모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엔진에 연결할 호스를 탁자 위에 올리자 로봇팔이 이를 스캔해 정해진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이어 부품에 장착하고 유체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 클립도 끼웁니다. 공정 자체는 단순하지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라 이제까지는 로봇으로 대체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더불어 일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SDF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20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SDV가 소프트웨어로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듯이 SDF도 설비의 기능, 성능 등이 소프트웨어로 지속 업데이트되는 지능형 운영 공장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벨트와 차체가 조립되는 설비 공장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가상의 공장을 먼저 세운 뒤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들을 실제 공장에 적용시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SDF는 4개 1층으로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층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차를 조립하는 하드웨어의 계층이 될 것입니다. 2층은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계층이 될 거고, 3층은 이 하드웨어 컨트롤을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4층에 있는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앱에 제공해서 다시 3층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2층 컨트롤러 내려보내서 최종적으로 1층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충전집에서 일어난 로봇계 스팟이 공장을 누빕니다. 스팟이 바라보는 시야는 컨트롤 타워로 공유되어 24시간 가상과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세세한 데이터로 쌓입니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및 공장 운영은 생산 준비기간 단축, 생산 속도 향상, 신차 투입 시 투자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 지하철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입니다. 출퇴근이 수월하다는 장점에 찾는 이들이 많아 세를 놓기에도 적합합니다. 경기 오산 병점 역세권 단지에 전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내부는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지상 최고 23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60만 원 수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6억 원 중후반대입니다. 병점 역세권 일대에 2021년 입주한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최소 7천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산미천이 가까운 주거 환경을 갖췄습니다. 1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서울까지 30분에서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단지는 병점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는 GTX 신호선과 동탄 트램 등 예정된 교통망을 이용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 일대 신축 아파트로 청약 성적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약 통장 접수는 5천 건 전후가 예상되고,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대를 비교할 수 있고, 전매 제한 6개월로 매우 짧아서 투자를 기대하는 수요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대 내부엔 차별화한 설계가 적용됩니다. 외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에어샤워 시스템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넓은 주방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청소기와 생활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타워형 구조는 이면 개방형으로 환기성을 높였고,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침실엔 순환형 드레스룸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꾸준한 수요가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MZ세대도 마찬가지고 은퇴세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S&P 500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10명 중에 한 4-5명은 S&P 500을 기본 코어 자산으로 가지더라고요. 근데 성과가 좀 아쉽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성과 좋은데 이걸 100%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원본 수수료도 같이 커지니까요. S&P 500 성장률을 1의 S&P 50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P 500 성장률로 보완 투자를 하시면 성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